안녕하세요. 맷비입니다. 창업을 생각하고 있거나 창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 부동산은 어찌 다니고 있는데 인테리어 할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시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창업 인테리어에 관한 에피소드와 팁 영상입니다. 처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기가 시기인지라 안타깝게 사라지는 곳도 많지만 그와 비례하게 새로 생기는 곳도 많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2030들이 말이죠. 아마 낮아진 임대료와 어려운 취업,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하는 젊은 피들의 도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이대로는 늦어지겠다 싶어서 자영업의 길로 들어섰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 또한 성수기를 맞았다고 해요. 인테리어에 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들이 부르는 값을 그대로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조사는 꼭 하셔야 해요.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할 것. 내가 하고자 하는 컨셉, 분위기, 컬러, 바와 홀의 전체적인 인테리어 구상, 소품 등을 인테리어 업체에게 분명하게 전달을 하셔야 합니다. 나의 첫 매장인데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인테리어가 나오면 안 되겠죠?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서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다는 걸 꼭 피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셀프로 할 것과 업체에 맡길 것 생각하기. 저는 처음부터 인테리어 업체에 페인트 칠은 셀프로 할 거라고 말을 해놨고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인 바닥 시공과 목공업 제작을 부탁했습니다. 어떤 인테리어 업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건비나 기타 비용을 아끼려면 최대한 내가 알아보고 직접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전조사, 페인트 칠, 평당 바닥 시공 견적, 목공업 견적 등 검색을 해보셔야 해요. 정말 하셔야 돼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 결과 바닥 에폭시 작업은 보통 1평당 10만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18평이니까 인건비나 재료비를 생각하면 250만원은 나오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을 때 300만원 이상을 불러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팅 전에 사전 견적 조사는 필수로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테리어 업체 견적 비교. 제 매장은 18평입니다. 셀프로 한 것은 페인트 칠, 조명 구매, 각종 집기 구매, 의자, 테이블, 선반, 수납장 등 직접 구매하여 조립하고 설치했습니다. A업체 철저한 자료조사, 포트폴리오 준비, 견적 비용 2,700만원에서 줄인 게 2,000만원. 2시간이나 걸렸던 미팅입니다. 프린트해온 자료들과 휴대폰으로 작업물을 보여주면서 정성이 가득한 것을 느꼈지만 사실 조금 과한 인테리어와 제가 구하는 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면서 모든 걸 다 직접 구매를 해주시려고 했어요. 저야 편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성과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견적은 어찌 됐는지 여쭈어 보니 실측을 재보시고 견적을 써내려 갔습니다. 예상과 달리 비용이 큰 견적에 적자는 충격을 받고 다시 말씀드렸어요. 저 이 돈 없어요. 하고 말이죠. 그랬더니 줄인 게 2천만원이었습니다. 사실 원래 10평 초반대를 생각했기 때문에 1천만원 안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택도 없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했던 미팅과 넘쳤던 자료에 감사했지만 부담스러운 가격과 원치 않는 디자인의 인테리어였습니다. B업체 무조건 싸게 그리고 마사지샵 할인까지 저녁에 잡혔던 미팅이었는데 30분 정도 늦게 오시고 미팅은 2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건물은 좋다고 하시면서 견적 비용 없이 자료 하나 없이 그냥 무조건 싸게 해주겠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정말입니다. 중간에 질문도 드렸어요. 페인트 칠은 제가 할 건데 페인트를 바르기 전에 무슨 작업을 해야 하나요? 그랬더니 페인트 칠은 쉬우니까 그냥 바르면 돼요. 그리고 성격이 좋아 보여요. 친구들도 많아 보이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바르세요. 하면서 사람 좋은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미팅이 전혀 아니었어요. 게다가 테라피 마사지를 운영한다면서 50% 할인을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랄까 아무 수확도 없던 미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C업체와 D업체는 사실 연락조차 잘 되지 않았어요. C업체는 미팅 날짜를 정하려 했지만 연락을 회피했고 D업체는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견적이 있거나 연락 두절인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사실 계약을 마친 매장 주변의 인테리어 사무실을 한번 찾아가 보거나 지인을 통해 소개받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좋은 친구 덕분에 좋은 실장님을 만났거든요. 여전히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테리어 업체에서 해주는 것. 인테리어 업체에서 해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공업, 바닥 시공, 페인트 칠, 도장 및 미장 작업, 전기 시공, 수도 설비, 간판 제작, 에어컨 설치, 주방 가전제품 설치, 의자나 테이블 구매 및 설치. 이 외에도 있지만 모든 것엔 인건비, 재료비, 식사비 등이 포함됩니다. 일이 더뎌져서 밤 늦게까지 한다면 추가 수당이 붙겠죠? 1번, 목공업은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바 테이블, 상부장이나 하부장 같은 수납장을 작업해주는 건데 사실상 셀프로 하기 힘드니까 저도 인테리어 실장님께 원하는 디자인으로 부탁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 인건비와 재료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에요. 매장에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먼지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2번, 바닥 시공. 저는 에폭시 작업을 부탁했어요. 매장의 습도에 따라서 작업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는 셀프로 하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3번 페인트 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셀프로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덕분에 너무나 수월하게 했고요. 사실 어두운 컬러이기 때문에 젯소는 딱히 바르지 않아도 됐어요. 시멘트 위에 페인트만 바르면 되는 단순한 작업이긴 했는데 처음이라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준비물 같은 경우는 원하는 컬러의 페인트, 디테일한 부분을 칠할 붓, 긴 롤러, 짧은 롤러, 페인트 트레이, 큰 비닐봉투. 저는 페인트 따로 구매하고 페인트 붓과 롤러, 트레이, 마스킹 테이프, 커버링 테이프가 모두 있는 세트로 구매를 했는데 나중에 다이소에 가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이소에도 있더라고요. 아마 다이소에서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샀던 온라인 사이트보다 다이소가 조금 더 쌌거든요. 준비물을 모두 구매하셨다면 페인트 칠을 하기 전 사전 작업부터 먼저 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페인트 칠을 하기 전보다 사전 작업이 더 오래 걸렸어요. 벽에 묻어있는 먼지 청소를 20분 동안 했고 모든 스위치와 콘센트, 문, 창문 등의 커버링 작업을 한 후에 바닥에는 큰 비닐봉투를 길게 찢어서 붙이는 작업을 하는 것만 3시간 반 정도가 걸렸거든요. 둘이서 하는데도요. 그러니까 사전 작업은 미리 해두시면 더 좋습니다. 4번 도장 및 미장. 저는 천장에 1평 정도 도장 작업이 덜 되어 있었어요. 배수관이 다 보였거든요. 그래서 천장 도장 제작도 부탁했는데 그쪽 천장 페인트 칠은 서비스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입구 쪽 바닥엔 있어야 할 대리석이 없어서 시멘트를 발라 평평하게 하는 미장 작업도 해주셨어요. 5번 전기 시공 같은 경우에는 조명만 제가 온라인 그리고 을지로에 직접 가서 레일, 전구, 소켓 등을 구매해왔어요. 레일을 달거나 전구를 달아주는 작업은 전부 다 해주셨고 불이 제대로 켜지는지 스위치와 어느 위치에 불이 켜지는지까지 다 봐주셨습니다. 제가 테라스에 달 펜던트 조명을 구매했는데 펜던트 조명은 바람에 날리면 깨질 위험이 있어서 무조건 실내에 다셔야 합니다. 6번 수도 설비는 수도 작업을 뜻합니다. 수도 배관을 통해 제빙기와 개수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물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또한 작은 사이즈의 순간 온수기도 따로 구매했는데 연결 작업도 모두 해주셨어요. 인테리어 업체에서 주방용품을 놓아주기도 하지만 저는 인테리어 업체와 주방업체가 달라서 어느 위치에 배관통을 설치해야 할 건지 따로 전달드렸어요. 주방업체에 부탁했던 칵테일 스테이션과 스테인리스 작업대 제작, 제빙기, 냉장고 등의 위치를 위해 주방업체랑은 따로 미팅을 했고 칵테일 스테이션과 작업대의 사이즈에 따라 배수되는 위치도 주방업체에서 직접 표시를 해주셨는데 그걸 보시고 인테리어 실장님과 수도설비 반장님들이 배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 매장 같은 경우는 주방에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 발코니인데 아래쪽에 벽을 작게 뚫어야 했어요. 바닥을 뜯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일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먼저 건물주분께 벽을 뚫어도 되는지 문의했습니다. 수도 설비도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고지가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실장님께 간판 제작을 부탁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디자인을 일러스트로 넘겨드리고 간판의 사이즈와 폰트 사이즈도 조율하여서 예쁜 디자인의 간판이 나왔어요. 직접 오셔서 설치까지 해주셨습니다. 7번. 에어컨 설치도 인테리어 업체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족의 지인을 통해서 설치했어요. 매장이 18평인데 에어컨은 28평형으로 했습니다. 매장 전체에 시원한 바람 혹은 따뜻한 공기가 잘 퍼지길 바라는 마음과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장 평수보다 큰 에어컨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8번. 인테리어 업체에서 주방 관련하여 냉장고, 제빙기, 싱크대 등을 설치해 줄 수 있지만 저는 예전에 거래했던 거래처에 연락해서 따로 작업했어요. 칵테일 스테이션과 작업대 제작을 위해 주방업체에 부탁했고 새 제빙기와 새 냉장고까지 설치해 주셨습니다. 아까 수도 설비할 때 벽을 뚫었다고 했잖아요. 위치가 너무 아래에 있어서 제빙기를 조금 올리든 펌프 작업을 하든 해야 했는데 제빙기를 올릴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지 않아서 펌프 설치도 따로 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역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9번. 매장에 어울리는 의자와 테이블, 선반, 수납장, 인테리어 소품은 직접 구매했습니다. 원하는 디자인, 퀄리티, 가격, 후기 등 이 모든 걸 보느라 시간이 걸렸어요. 또한 직접 제작을 해야 하거나 원목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달이라는 시간을 두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코시국이라 해외에서 수입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제작 문의를 하셔야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아요. 완전체로 오는 가구들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조립 형식으로 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구는 꼭 구비하셔서 조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수월해요. 저는 이케아 가구를 조립했던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비교적 쉽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혼자 할 수 없는 조립도 있더라고요. 제가 구매한 것 중에 선반을 조립하는데 둘이서 3시간이나 걸렸답니다.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도 미리 봐두세요. 인테리어와 모든 조립이 끝난 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서 오브제를 두는 순간 인테리어는 거의 끝난 거니까요. 정리하자면 인테리어 업체에서 해주는 것은 목공업, 바닥 시공, 페인트 칠, 도장 미장 작업, 전기 시공, 수도 설비, 간판 제작, 에어컨 설치, 주방 가전 제품 설치가 있겠고요. 셀프로 할 수 있는 건 페인트 칠, 조명 구매, 의자, 테이블, 선반 조립 등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 매장 이름, 로고, 명함 등 디자인.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매장 이름 때문에 계속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버스로 출근하던 2월, 매장 이름이 순간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이름을 기준으로 컨셉과 분위기 그리고 색깔을 정해가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름을 먼저 정해두니까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건지 대충 떠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름이 뷰티풀이라면 밝고 화사한 계열이 떠오르고 미드나이트라면 모던하며 채도가 낮은 색깔이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실 예전에 디자인 전공이었던 터라 로고나 메뉴판 작업 등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친한 동생이 선뜻 해주고 싶다는 말에 오케이 했습니다. 왜냐면 디자인에 손을 놓은 지도 오래됐고 저보다 젊은 친구의 감각이 더 세련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동생에게도 너무나 고마운 마음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에 관한 에피소드와 팁 영상이었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Thank you very 감사.